안녕하세요, 코비에TV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중학교 때니까 벌써 15년, 16년 전인데요.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도 되게 여러 번 소름이 돋았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잘 이야기 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.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.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에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제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갔다고 해요. 선생님의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아주 깊은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이른 새벽녘이나 저녁에는 가끔씩 이제 가족들을 못 알아보거나 깜빡깜빡 하는 정도는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고 해요.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우 정정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시골 생활을 하고 계셨고, 선생님의 부모님들은 돈벌이랑 그리고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. 그렇게 여름방학이 돼서 그 시골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, 선생님께서 당시 칠판에 시골 모습을 막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시골 모습에 대해서 좀 묘사를 드리면, 그 외할머니네 집은 이렇게 돌담으로 집이 둘러싸여 있었고, 이제 기와지붕에 이제 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. 이제 밖에는 뭐 외양간, 푸세식 화장실, 닭장 뭐 이런 게 있었고, 돌담 문을 지나서 집 앞으로 좀 나가면은 뭐 또랑 같은 개울이 하나 있었고, 거기서는 이제 뭐 가재나 미꾸라지 같은 걸 잡을 수 있었고,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은 되게 큰 저수지가 있었대요. 그리고 그 저수지 맞은편으로는 높은 산으로 연결되는 능성이, 이렇게 언덕과 산의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게 산으로 연결된 저수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선생님은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. 뭐 냇가도 있고, 뭐 서울에서 보기 힘든 곤충도 잔뜩 있고, 그렇게 선생님한테는 시골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. 그렇게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막 감자도 쪄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막 수박도 썰어주고,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고, 선생님의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시골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셨고, 본인 혼자 집 앞에 있는 개울 또랑에 가가지고 혼자 막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막 고동을 하나씩 막 모으기 시작했대요. 근데 이렇게 한참 막 이제 페트병에 고동도 모으고 막 가재도 잡고 하고 있었는데, 저기 멀리서 초등학교 한 5, 6학년쯤으로 돼 보이는 한참 누나로 보이는 여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고둥을 잡기 시작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뭐 그 누나랑 되게 신나게 놀았는데, 편의상 그 누나의 이름을 순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누나랑 막 이렇게 고둥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놀다가 이제 페트병을 한참 가득 채우고 해가 뉘어질 무렵에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떠났다고 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고등도 자랑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,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랑에서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랑 같이 막 놀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,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. 이 동네는 순이라는 애가 없는디? 처음 들어봐?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고, 부모님께서는 뭐 여름방학이니까 다른 집에도 놀러온 애들이 있겠죠,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뭐 늘상 있는 일처럼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요.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이 돼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첫날은 뭐 집안일 하고 아버지께서도 운전 오래 하셨으니까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는데, 둘째 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냇가에 놀러 갔다고 해요. 또랑 말고 냇가요?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냇가를 갔는데, 이제 그 냇가에서 수박도 썰어 먹고 싸가지고 간 음식도 먹고 한참을 그렇게 가족끼리 물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데, 선생님이 이제 냇가 언덕배기를 이렇게 딱 올려다 봤대요. 그 냇가 언덕배기를 올려다 보면 이렇게 자갈길이 있었는데, 저 멀리 위로 어제 같이 놀았던 순이 누나가 이렇게 걷고 있더래요. 그래가지고 불렀대요. 순이 누나, 순이 누나 하고 불렀는데 누나가 이렇게 멍하니 걷기만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저기 어제 나랑 같이 놀았던 순이 누나 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부모님이 뭐가 있다고, 누가 있어 저기,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그쪽을 올려다 봤는데 그 순이 누나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더래요. 그래서 선생님은
뭐지? 누나가 뭐 어디 딴 데 갔나? 뛰어갔나?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게 쑥스러웠나? 그 정도로 생각을 했나봐요. 그렇게 이제 또 물놀이를 끝내고 집에 갔는데,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냇가 같은 데서 그 여름날 막 물놀이 실컷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다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집에서 퍼진 거죠. 다 같이 푹 잠을 자고 있는데, 새벽녘이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밤에 너무 막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더우니까 수박도 먹고 막 이것저것 먹으니까 소변이 급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,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골집에는 일반적인 가정집처럼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거든요. 그런데 평소에 대낮에는 그렇게 푸세식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를 하지만 밤에는 이제 잠결에 그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마루에다가 요강을 놔요, 시골은.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 요강에다가 오줌을 싸려고 이제 마루로 나갔대요. 근데 저 멀리 할머니가 뭘 자꾸 막 흔들면서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. 그랬더니 그게 뭔가 봤더니 할머니가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는 막 피를 막 온 마당에 막 이렇게 뿌리고 있더래요. 그래서 할머니 뭐해? 하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대답도 없이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데, 이 씨발년이 왜 자꾸 찾아와? 이 씨발년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욕을 하시더래요. 이 씨발년이 어디라고 와? 자꾸 이 씨발년이 어디라고 와?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왜 그래? 할머니 왜 그래?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길래 그냥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빠를 깨웠대요. 할머니 이상해 아빠 이러면서. 그래서 아빠를 깨웠는데 아빠는 이제 할머니가 치매기가 왔구나 생각하고 할머니를 모시러 이제 갔는데, 이제 막 닭은 한 마리가 죽어있고 막 마당에 피범벅이 돼 있으니까 아유 어머니 또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막 달래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다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막 잠이 깨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거예요.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들어오고, 아유 왜 내가 그랬다고? 뭐 이런 흔하디 흔한 그런 치매 노인의 상황이 이제 집에서 펼쳐진 거죠. 이제 선생님으로서 좀 섬뜩한 기억이었는데,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런 걸 다 집안에서 알고 있었고,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할머니가 뭐 아프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대요. 그래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또 시골에서 셋째 날을 이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, 여러분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시골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건데,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간간이 가로등이 있어요. 시골 자갈길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, 이렇게 밤이 되면은 벌레들이 이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로등이 모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 가로등 밑에 가보면은 뭐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선생님이 집 앞에 이제 곤충 채집을 하러 이제 또 페트병 같은 거 뭐 담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가로등 근처로 간 거예요, 집 앞에.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가로등 밑에 떨어진 벌레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땅을 보면서 멀쩡한 벌레들이 이렇게 채집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저 멀리서 첫째 날에 같이 그 고둥 잡고 가재 잡고 하던 순이 누나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. 그래가지고 누나 안녕?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누나랑 같이 또 인사를 하고, 누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곤충 채집을 시작했대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대요. 어제 나 누나 저기 냇가 쪽에서 봤는데 왜 나 아는 척 안 했어?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누나가 어른들 앞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마,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. 뭐 더 구체적인 그 뒤에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곤충 채집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그 누나가 곤충 채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막 신기한 곤충들이 많은 장소를 알려줄 건데 같이 가서 잡을래?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알려줘, 같이 한번 가보자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순이 누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대요, 길을.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본인을 이렇게 데려가더래요. 이렇게 한참 걸어 들어와서 저수지 쪽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저수지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. 그런데 누나한테 도대체 어디야?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곧 있으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더래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깊게 들어오니까 이제 가로등이랑도 꽤 멀어지고 해가지고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나 그냥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누나가 계속 손을 잡고 걷더래요. 그렇게 선생님이 조금 무서움을 느낄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야 씨발년아! 야 씨발 미친년아! 외할머니가 뒤에서 엄청나게 달려오더래요.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 손을 놓더니
그 저수지변을 따라서 그 산 언덕길로 갑자기 미친듯이 막 이렇게 뛰어가더래요.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그 산길로 뛰어들어가더래요. 와, 선생님이 그때 막 뭐지 이 상황이 뭐지 너무 막 놀라고 막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대요.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또 할머니가 그 막 닭피를 뿌릴 때 하던 말을 막 다시 또 쭝얼거리대요. 시발년이 여길 어디라고 와? 미친년이 시발년이 여길 어디라고 와?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더래요. 그렇게 할머니랑 이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그 순간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.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직감적으로 그 어린 나이지만 알겠죠. 저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 귀신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대요. 약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부모님들도 어린아이 얘기지만 너무 그 상황 얘기가 구체적이니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부모님이랑 붙어가지고 시골 생활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남은 기간 동안 순이 누나란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. 제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할머니가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막 이랬다고 할 때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. 근데 그 선생님도 아직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죠. 네,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. 조금 섬뜩하시고 재밌었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